책을 읽는 도중에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인드풀니스 달팽이입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속에 방치해 두었던 참 자아를 찾는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책. 내면의 자유를 위한 노화 보내기 연습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책의 중간중간을 읽으면서 마인드풀니스의 핵심 연습인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장, 마음속 룸메이트와 결별하기 제2장을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성장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치는 것이 평화와 만족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느냐 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늘 짓거리고 있는 나는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 그때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늘 뭔가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던 때는 없어요. 현재 지금의 문제로 골치를 썩기 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끊임없이 사라지고 다가오고 또 사라지고 또 다가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지나가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일까? 하고 나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벌써 문제가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그 특정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까? 이것을 궁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이 시기심을 느끼는 거지? 라고 시기심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 우리의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해야 합니다.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이 마음의 혼란을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혼란을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자신이 그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상황에 넋을 뺏기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 즉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과 세속적인 보통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거나 신분이 높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부 문제의 해결책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부의 조건을 바꾸면 그 모든 문제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외부 조건을 바꾸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나죠. 진정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지켜보는 의식이 됨으로써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외부 조건을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것은 심리치료, 상담실에서도 이루어지는 내용과 정말 같은 내용이네요. 청소년들 상담을 하게 되면 언제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꾸어 달라고 상담사인 저에게 요청을 하는 때가 있는데요. 진정한 성장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내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상담사가 해주는 일인데요. 지금 마인드풀니스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이클 싱어의 부분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마이클 싱어의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면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넋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 속에 빠져들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해결책도 존재할 수가 없죠. 문제에 대해서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상황이 제대로 대처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맨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는 나의 반응입니다. 상황이 내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다루기 전에는 외부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가 않으니까요.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부터 내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버릇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현실과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그 부분, 그 마음의 부분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상담을 할 때도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결코 성장적이지도 않고 심리 치료적이지도 않은 방향이 많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상담사들은 너의 생각의 패턴이 잘못되었어. 그걸 빨리 바꾸어야 돼. 라고 바로 지적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저항감만 생기니까요. 지금 본인이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생존해 왔는데 갑자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설명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만 생길 거예요. 상담사가 초기에 해주어야 하는 거는요, 이 아이의 생각의 패턴이 이렇구나를 보여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즉, 마이클 싱어가 이야기한 지켜보는 의식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상담사가 하는 겁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 관점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지켜보는 의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싶을 때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리는 작업. 그래서 나의 내면의 패턴을 지켜보는 작업. 그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상담사가 하는 일입니다. 상담사가 하는 일은 마이클 싱어가 이야기하는 관찰자 혹은 알아차리는 자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문제로 삼는 우리 자신의 그 부분을 풀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존재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느끼거나 화를 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이것을 느끼는 것은 누구인가?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하고 말할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나 라고 할 건데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 짜증이 나는 나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짜증이 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짜증이고 내가 힘든 거니까 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만 궁금해하면 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짜증나고 있는 나를 보는 것, 지켜보는 것으로써 그 작업을 해방시키는 작업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자기의 자신을 목격하게 되면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마음속의 자신을 룸메이트라고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면 잠시 완전한 침묵 속에서 홀로 자신 속에 앉아 있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니까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침묵은 없고 끊임없는 짓거림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내면의 목소리, 우리의 룸메이트와 만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아, 이건 시간 낭비야. 아, 내면 안에 뭐, 나밖에 아무도 없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룸메이트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침묵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품었는데도 룸메이트는 협조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침묵하려고 할 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 룸메이트가 보는 것마다 입을 대기 시작해요. 난 그걸 좋아해. 그건 싫어해. 이거는 안 좋아. 저거는 싫어. 끊임없이 짓거리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 속에 들어가서 내 내면의 다른 목소리인 내 마음속의 룸메이트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룸메이트와 나는 하나처럼 밀착이 되어서 그 말을 하는 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관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룸메이트.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룸메이트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지를 상상해 보세요. 진정한 영적 성장이란 바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의 미치광이와 한방에 갇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룸메이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모든 일을 회방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 차는 좋았는데 이제 점점 실증이 나고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하면서 짓거려대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녀석은 언제든지 변덕을 부리고 회방 놓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 준비가 돼 있구나. 이 녀석이 가는 데마다 난리를 벌이는 통에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이것만 자각하고 룸메이트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자각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저 지켜보기만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 자신의 룸메이트가 하는 짓을 낱낱이 지켜보세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속의 이 목소리의 주인인 룸메이트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하기에 딱 좋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치질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입니다. 샤워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는 건 몸을 씻으려고 하는 것, 입안을 깨끗하게 씻으려는 것이지 마음이 끊임없이 짓거리는 꼴을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샤워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나의 마음속에서 이 목소리가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룸메이트가 무언가를 또 짓거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시끄러운 소리, 이것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그것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다른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그 마음의 목소리, 룸메이트와 나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해방의 시작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을 룸메이트를 관찰한 기분은 어떠신가요? 늘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내 몸 바깥에, 내 눈앞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이별을 고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룸메이트를 해고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룸메이트가 일으키는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룸메이트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시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지도 몰라요. 마음속의 룸메이트는 이런저런 사람과의 상황,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또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충고를 하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 온통 주의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틀렸었는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충고를 들으러 가는지 정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서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을 진지하게 했다면 우리 자신은 얼마나 큰 문제에 빠져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의 중요한 문제란 바로 이것 단 하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자신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겪어온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제 의문은 이 내부의 말썽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로 바뀌지요. 맨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기 전에는 그 룸메이트를 제거할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해방시키기로 각오를 다졌다면 우리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과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문제를 최초로 겪는 사람이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좀 놓일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한 선배들이 있고 그들은 이 분야의 노하우를 통달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고안된 가르침과 기법들을 배웠죠. 바로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줄 비결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도와줄 영적 수련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찍이 떼어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정신이 맑을 때 삶의 목표를 정하고
마음이 변덕으로 그것을 해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음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는 습관보다 우리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공경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다음엔 해방을 위한 내적 작업에 집중해야 해요. 마치 우리의 삶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의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 룸메이트의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와야 해요. 우리 마음속의 그 룸메이트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침묵과 고요와 평화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침묵과 고요 속에서 우리 삶을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에 회방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로서, 지켜보는 자로서 우리의 순간들에 확실히 자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목소리의 습관적인 행동들에서 우리의 자신을 해방시켜야 해요.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